안녕하세요, 곽 기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순수 전기차 폴스타2입니다. 먼저 디자인과 구성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바로 주행 성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는 스웨덴의 순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 1월 폴스타2를 공식으로 출시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폴스타를 볼보의 순수 전기차로 알고 있지만 폴스타는 볼보 브랜드의 파생 브랜드가 아닌 독립된 순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순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를 생각하면 좋겠네요. 참고로 볼보는 얼마 전 출시한 C40 리차지와 같은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보와 완전히 무관한 브랜드는 아닌데요. 바로 볼보의 디자이너 출신 토마스 잉앤란트 CEO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스타의 로고만 보더라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참고로 폴스타는 북극성을 의미하는데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 바로 이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폴스타2의 외관도 전체적으로 볼보를 연상케 하는데요. 전면부만 보더라도 토르의 망치라 불리는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가 볼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폴스타2는 중형 세단이지만 측면의 모습은 패스트백이어서 마치 쿠페형 SUV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폴스타2에서 최초로 적용된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깔끔한 디자인으로 돋보입니다. 참고로 사이드 미러는 기존 차량보다 크기를 30%나 줄여 향상된 공기 역학 성능을 보여줘 디자인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까지 챙겼습니다. 자동차의 신발이라 할 수 있는 휠은 Y자형 스포크에 블랙 폴리시드 알로이 휠이 장착됐고 타이어는 스포티한 성향을 보이는 썸머 타이어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 6가 장착됐습니다. 사이즈도 24540 20인치로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 주행 성능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또한 골드 컬러로 도색한 캘리퍼와 브렘보 브레이크로 제동에도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후면은 전체적으로 직선을 많이 활용해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트렁크 리드의 형상 역시 위아래 모두 직선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 역시 모두 직선을 활용해 트렁크 사이를 가로지르는 디자인으로 세련미와 존재감을 모두 보여줍니다. 실내 역시 볼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송풍구의 모양이나 스티어링의 형태도 비슷하고 스티어링의 버튼은 볼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곳곳에 폴스타의 로고를 새겨놔 폴스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인성이 좋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1.5인치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우리에게 친숙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시스템, 도로 이탈 방지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등도 기본 탑재됐습니다. 다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시스템들은 파일럿팩이라는 패키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폴스타2는 롱레인지 모델만 출시됐는데요. 전륜 구동인 싱글 모터와 사륜 구동인 듀얼 모터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각각 5,490만원, 5,790만원입니다. 그래서 싱글 모터를 선택할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품목은 파일럿팩, 플러스팩, 퍼포먼스팩이 있으며 선택 품목은 통풍 기능을 포함한 나파가죽 시트와 20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휠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리뷰할 시승 차량은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폴스타의 디자인과 구성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폴스타를 직접 주행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스타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레인지,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충전소가 아직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어제도 자주 하는 충전소 쪽에 갔는데 이 충전기가 모두 다 점검 중이어서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충전소에 가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도 차들이 많아가지고 충전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소의 인프라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기차는 주행 가능 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폴스타2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 모델은 주행 가능 거리가 일단 수치적으로 334km라는 거죠. 334km라는 수치만 봤을 때는 높은 수치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물론 실주행 가능 거리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제가 어제 이거를 한 2번 정도 충전을 했었는데 충전했을 때 한 거의 90%에 가깝게 충전을 했을 때 레인지 범위가 한 300km 중반대가 나왔고 실제로 계속 배터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실제 주행을 했을 때 거의 한 300km 중후반 정도의 실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실제 주행 가능 거리조차도 보면은 사실은 결코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나온 전기차 중에 이 녀석과 가장 직결되는 경쟁 모델 테슬라 모델 3만 살펴보더라도 모델 3의 퍼포먼스 팩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480k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쟁 모델이나 다른 경쟁 전기차 제조사와 비교를 해봐도 주행 가는 거리가 분명히 조금 부족하다는 거는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주행 가는 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폴스타2를 구매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싱글 모터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싱글 모터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발표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초반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인트로 파트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싱글 모터 모델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주행 가는 거리도 높은 모델이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혜택이 있는 모델이니까 주행 가는 거리를 좀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싱글 모터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듀얼 모터 타고 있는데 듀얼 모터는 그럼 뭐 추천할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고 듀얼 모터도 듀얼 모터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출력 자체가 300kW에 최대 토크가 660Nm이거든요. 이 수치라면은 꽤 강력한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가속 성능 그리고 강력한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특유의 가속력과 힘을 좀 느끼고 싶고 스포티한 약간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듀얼 모터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의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바로 공간성이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모델과 다르게 배터리와 구동 모터만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갖지 못하는 그런 공간성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일단 내연기관 모델들은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사륜 모델이라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있다 보니까 공간성이 조금 낭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런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내부 공간을 훨씬 더 잘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폴스타2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중앙에 이 센터 패널과 센터 페시아 부분 또 보면 마치 변속기가 있는 것처럼 큰 공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당장 뒷좌석에 있는 2열 공간을 보더라도 마치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것처럼 센터 터널이 솟아져 있어서 공간성이 굉장히 좁게 보이거든요. 전기차 치고. 사실 전기차 치고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국산차 내연기관 모델들도 굉장히 공간성을 잘 뽑기 때문에 어느 누가 타더라도 공간이 좀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됐든 공간을 전기차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간성이 굉장히 좁은 편으로 이렇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쪽 가운데 쪽에 배터리 셀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차체의 강성과 차체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마치 인간의 척추처럼 중앙에 중심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배터리 셀들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차체의 강성이나 밸런스를 높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전기차의 특장점인 공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밸런스와 차체의 강성을 높인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선택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전기차만의 그런 특유의 장점인데 그런 걸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차체의 강성과 밸런스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이 밖에도 다른 방법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차라리 공간성을 줄이지 않고 차체의 밸런스와 차체의 강성을 높이는 거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이런 공간성 부분이 조금 좁아진다라는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차의 특장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정숙성입니다. 전기차는 정차했을 때 또는 저속 구간, 이 시내에 막히는 시내 같은 이렇게 지금 저속 구간 한번 달려볼게요. 저속으로 달릴 때에는 정말 내연기관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정숙성을 나타내는 게 전기차의 특장점이거든요. 이 폴스타2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차했을 때랑 저속으로 이렇게 달릴 때에는 여타 다른 전기차 못지않게 정숙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약간 조금 이렇게 속력을 내면 다른 전기차 대비 조금 노면의 소음과 진동이 좀 올라옵니다. 이 소음과 진동은 제가 볼 때는 폴스타2의 방음 문제보다는, 제가 인트로에서 조금 설명드렸지만은 타이어가 약간 그립이 좋은 썸머 타이어, 즉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 6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좀 그립이 좋은 타이어들의 특징은 이렇게 그립이 좋다 보니까 정숙성이나 소음이나 진동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올라오거든요. 어느 차에 장착을 하더라도 소음이나 진동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가
났을 때 이렇게 소음과 진동이 올라오는 거는 폴스타2의 어떤 이런 방음 상태보다는 나름대로 이 타이어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타이어 자체가 5위 순정 타이어로 선택을 한 만큼 좀 더 하부 쪽의 방음을 좀 더 신경을 써줬다면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정숙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나름대로 되게 익숙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좀 편한데,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들을 타다 보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익숙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덕분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편리합니다. 특히 T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이런 전기차 충전소의 현황이라든지 경로에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T맵이 지금 좀 오류가 지금 좀 나거든요. 이렇게 오픈이 돼서 지도가 좀 펴져야 되는데 지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T맵이 틀어져 있는 이 장면에서 멈추는 이런 버그가 사실 오늘 처음이 나온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여러 번 이렇게 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로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게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음성 인식률입니다. 이 음성 인식률이 정말로 좋거든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아리야, 폴스타2에 대해서 설명해줘. 폴스타2는 스웨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서 출시하는 전기차입니다. 누구 음성인식 서비스와 T맵, 플로가 지원되고 5도어 패스트백 모델로 폴스타 최초의 100% 순수 전기 자동차이며 트림에 따라 최대 78. A few moments later. 네, 아리가 다 설명해줬으니까 폴스타2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또 이제 승차감인데, 폴스타2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에는 올린즈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린즈 서스펜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감세력을 수동이지만 22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서스펜션인데요. 수동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폴스타2에서 세팅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조금 단단한 느낌으로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포장도로나 아스팔트 도로를 이렇게 갈 때 에도 약간의 소음과 진동은 느낄 수 있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주행을 통해서 한번 좀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한번 방지턱 넘어 볼게요. 방지턱, 네, 방지턱. 서스펜션 자체는 약간 좀 하드한 건 맞는데, 이런 방지턱 같은 요철 구간을 넘어갈 때는 나름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잘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드한 세팅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좀 세팅 자체가 좀 하드한 거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포장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프로드와 같은 그런 비포장도로에서는 조금 충격과 진동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승차감은 이렇게 좀 무난한 승차감을 좀 보여주는 편이에요. 반면 이 단단한 서스펜션 덕분에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급격한 코너 구간을 지나갈 때는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순수 전기차 폴스타2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 폴스타2는 스포티한 성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데일리 용도로 전기차를 생각을 한다면 싱글 모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가끔씩 그래도 조금 퍼포먼스한 그런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타고 있는 폴스타2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을 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곽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차량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